네, 안녕하세요. 한국자동차연구원 저는 자율주행연구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선홍입니다. 제가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소개를 시켜드릴 테마는 첫 번째는 고령자 이동 및 안전 운전 지원 방안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미래 모빌리티 자율주행 동향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드릴 목차는 배경, 보행자, 운전자 현 특성, 대책 방안 벌써 결론이 나왔다고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단순히 한 게 아니고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신 여러 자료를 통틀어서 분석하고 이제 했던 거고요. 이게 국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대책 방안 중에 유력한 이제 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 그다음에 첨단 안전 시설, 그다음에 해외 사례가 어떤 게 있는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경입니다. 초고령화 사회, 우리나라도 이제 일본은 이제 2005년 6년에 했고 우리나라도 이제 1, 2년 있으면 이제 초고령화 사회가 됩니다. 이제 전체 인구의 65세 이상이 20% 차지하는 그런 시대가 됐고요. 그럼으로써 나타난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저희는 자동차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관점에서 보면 저희자는 가해자가 될 수도 있고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운전자는 가해자고 보행자는 저희는 피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이제 사망 사고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거의 문제점은 갈수록 이제 사회 문제가 되는 게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세대 간의 이제 갈등을 유발합니다. 이제 속된 말로 갈 거면 혼자 가지 왜 젊은 사람까지 같이 데려가냐 이제 그런 게 나올 정도로 이제 세대 간의 갈등이 좀 많이 있는 분야고요. 이건 이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해외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전체적으로 차량은 이제 증가하고 있지만 이제 사망자는 계속 이제 정체나 답보되거나 좀 계속 그 현상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OECD 국가 중에 약 뒤에서 두 번째로 이제 노인 교통사고가 많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가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심한 나라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가장 심한 나라다 보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가 보시면 이제 75세 고령자가 거의 760만 명에 이를 정도로 이제 일본 인구가 1억 2천이라고 생각하면 거의 크게 그만큼 이제 많은 수가 이제 고령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은 이제 이런 걸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인지기능 즉 고령화가 되면 결국은 신체적, 인지적 이제 반응 속도라는 그런 기능이 이제 떨어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이제 이거를 보완하고 이제 보강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됐고요. 특히 이런 사고를 분석해 보니까 치매 검사에 의한 이제 치매 끼가 있지만 이거를 운전면허 갱신할 때는 미처 거르지 못하고 사고가 나서 이제 알게 되는 그런 사고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이제 치매 운전자 교통사고에 대한 이제 보험 약관이 있을 정도로 이제 사회적인 문제로 이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이렇게 치매 운전자가 운전하면 가족한테 이 형사상 이제 그 책임을 묻는 그런 제도까지 지금 도입하고 있습니다. 네, 보시는 바와 같이 75세 이제 고령자가 되면 얘는 이제 기존에 이제 운전면허 갱신을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하지만 이제 10년 주기별로 하지만 일본은 거기에 더 나아가서 이제 운전 기능 검사를 인지 기능 검사를 이제 강화하는 쪽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일본도 이제 75세 미만하고 이상일 때 이제 인지 기능에 있어서 크게 이제 차이가 난다는 거에 이제 착목해가지고 이제 이런 사람을 대상으로 인지 기능 검사를 좀 강화하는 추세고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보시면 70세 전후로 해서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노인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나고요. 우리나라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65세에서 69세까지 약 사고율의 반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교통사고를 많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이건 고령 보행자입니다. 이게 고령 운전자 못지않게 고령 보행자도 이제 심각한 상황이고요. 우리나라 고령 보행자의 사고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 10만 명당 총 사망자 수가 OECD 평균의 약 4배에 이를 정도로 보행자 또한 이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고령 운전자 보행자 특성이 뭐가 있냐? 좀 살펴보면 고령 운전자 먼저 보면은 고령 운전자는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운전면허를 소유한 즉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는 고령자가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보다 외출을 더 많이 한다는 겁니다. 그 외출을 더 많이 하면 당연히 밖에서 이제 사고에 이제 마주칠 가능성이 확률적으로 더 높아지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단순히 이제 모든 도시에서 이제 일률적인 것이 아니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우리나라의 대도시 즉 교통 인프라가 잘 돼 있는 것에는 현저하게 그 경향이 더 나타난답니다. 반대로 말하면 교통 시설이 낙후된 데는 외출을 하지 못하는 거고 그 말은 반대로 하는 노인 인구의 삶의 질이 떨어진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거는 이제 단순히 외출을 하거나 못하거나 그런 문제를 떠나서 국가 차원에서는 이제 큰 문제로 이제 접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우리나라도 보시면 이제 지역 간 외출 빈도나 이제 지역 간 교통 수단을 보시면 승용차가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이 말은 승용차로 인한 사고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걸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령자 이제 운전자 특징은 이제 일반 운전자와 고령 운전자에 대해서 모든 면이 고령 운전자가 나쁠 거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과속이나 평균 속도는 오히려 고령자가 더 안전운전을 하고 다닙니다. 반면에 어떤 이제 외부에서 자극에 의한 이제 반응 시간, 어째 돌발적인 상황에서 대처 능력, 이제 그런 부분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즉 인지 반응 시간에서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걸 어떻게 이제 보완해 줄 건지가 이제 이슈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법규 위반 사례도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과속이나 이제 그런 것보다 안전운전 불이행 이제 말 그대로 멀티태스크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자각을 못해서 인지가 떨어져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제 사고들이 많다는 그런 통계입니다. 보행자 사고도 보시는 것 같이 우리나라 OECD 평균 대비 약 이건 4배에 이를 정도로 이렇게 많은 실제 상황에서 이제 보실 수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고령보행자가 심각하다는 이유는 말씀하신 것처럼 횡단보도나 이제 이용 시설, 이제 사고 원인에 따라서 이렇게 요인을 분석할 수 있는데 보시면 이제 이용 시설은 이제 시장, 어떤 공공시설, 병원, 이제 노인시설 이제 그런데 이제 많이 보행자들이 출몰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고가 일어나는 장소는 주로 횡단보도에서 많이 아무래도 거동이 이제 일반인보다 느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사고가 많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거고 우리나라 교통 신호도 보시면 이제 1m당 이제 세크당 0.8 이제 일반인은 이제 1m를 보시면 이제 보행자는 0.8 간다는 기준 하에 이제 교통 신호를 이제 시간을 이제 산출을 하고 있습니다. 고령 운전자와 보행자 특성은 앞서 말씀드린 거 그냥 요약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운전자나 보행자 특성에 맞게 장치나 시설이나 제도나 어떤 지원책이 필요하다라는 걸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책 방안으로 크게 해외나 이제 우리나라도 생각하고 있는 게 크게 6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실버 마크, 이제 고령 운전자들에 대한 실버 마크고요. 두 번째는 운전면허 갱신 주기를 단축해서 아까 말씀드린 검사를 자주 한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해라. 라는 겁니다. 이제 고령이 됐기 때문에 이제 운전하지 마십시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고 네 번째는 고령 운전자가 가지고 있으면 장소나 시간을 제약을 두는 겁니다. 낮 시간에 이 지역 이외에는 당신은 이 면허로는 운전을 못합니다라는 그런 이제 제도적인 부분을 보시면 되고요. 다섯 번째는 이제 아까 인지 기능이 떨어진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 자동차에 이제 어떤 첨단 안전 운전 장치 기능으로 보완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 마지막으로 6번째는 이제 보행자 관점에서 안전시설에 관련된 이제 그런 접근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하나씩 보시면 실버 마크는 이렇게 일본 실버 마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보시는 바와 같이 무궁무진합니다. 이 마크 이외에도 개개인별로 마크나 이제 나도 내가 어느 속도로 이제 하는지 모른다는 이제 협박성 이제 문구부터 해가지고 각양각색으로 있고요. 그 폰트나 디자인이나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에서도 이렇게 권장을 하고 있지만 이 마크를 이제 단차를 진짜 보기 드물 정도로 이런 부분에서 좀 큰 문제가 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갱신주기 단축입니다. 이건 이제 해외에서 많이 하고 있는 거고요. 영국, 프랑스, 일본, 호주에서도 보시면 갱신주기가 10년이 아니고 3년, 5년 그렇게 주기적으로 해서 인지기능 검사를 좀 의무하고 좀 강화하는 그런 쪽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그리고 자진 반납 제도입니다. 자진 반납은 아까 말씀드린 운전에 대한 공식적인 운전 은퇴입니다. 근데 이 부분은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가령이 됐다고 해서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거는 이건 말이 안 된다라는 게 그 고령자 입장에서 이제 답변이고요. 왜냐하면 고령이라도 젊은 사람보다 나 운전 능력이 뛰어나다라는 분이 있으시기도 하고
이게 역차별이다라는 단순히 나이만을 가지고 운전면허를 반납해라 이거는 납득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의견이 많습니다. 그리고 운전면허 이제 반납 제도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제한적 허용입니다. 반납 말고 그러면 이제 어떤 타협점으로 제한을 하자. 그럼 운전 시간, 공간 범위, 제한 속도, 도로 등급, 차량 종류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제약을 두는 겁니다. 그래서 특정 이제 낮 시간에 뭐 일반 도로만 다니세요. 고속도로는 다니지 마세요라는 그런 식으로 제약을 둔다는 그런 제도를 봐주시면 되고요. 일본에서는 이제 그래서 이제 운전면허 시험에서 좀 약간 우리나라랑 좀 다른 이제 시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이 어떻게 보면 인지 반응이나 이제 그 신체적인 반응 속도를 필요하는 그런 테스트를 좀 합니다. 보시면 이제 단차 오르기 이게 좀처럼 이제 일반 실생활에서 없을 수도 있지만 이런 이제 좀 혹여나 있을 법한 그런 이제 케이스를 통해서 고령 운전자의 특성을 이제 파악하는 거고요. 이건 지그재그 운전이라든지 이렇게 주차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검사를 해서 좀 더 이제 실제 이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그런 운전면허 기능 검사를 좀 더 강화하고 있는 그런 추세로 보시면 되고요. 다섯 번째는 이제 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에 대한 보급입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특히 이제 인지 판단 제어에 있어서 이제 이 ADAS라고 하는 이제 자동차 쪽에서 ADAS라는 용어를 쓰는데 ADAS의 보안 가능성을 봤을 때 인지 판단 제어에서 할 수 있는 게 자동 브레이크, 즉 위험 상황에서는 자동으로 브레이크를 잡아주는 그 ADAS는 자율주행 기능이 아니고요. 이제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 이제 다양한 ADAS 이제 기능들이 있습니다. 보시면 차선 이탈부터 전방 출혈 경고, 사각지대 경고, 이제 후방 이제 주차할 때 등등 이제 여러 가지 차선 변경할 때 지원 등 무궁무진하게 있고요. 지능형 이제 속도 제한이라든지 안전 하차 이제 보시는 것 같이 이제 교차로 같은 부분 그리고 사이드 미러를 후측방 모니터를 보여주는 이런 부분으로 이제 개발이 되고 있고요. 왜 이런 걸 개발하냐? 이런 게 결국은 이제 사고율을 방지한다는 그런 객관적인 데이터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좀처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능이 실제 그러니까 장착 전후에서 대비가 얼마나 효과가 있냐. 이거 아마 찾기가 이제 되게 어려운 부분인데 이제 나오지도 않고요. 그만큼 이제 대표적으로 나와 있는 게 두 가지인데요. 미국 IHS에서 보시면 전방 추돌 보조 기능이 50% 정도 이제 낮아진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이거를 다른 장치보다 더 달아야 된다라고 이제 뭐 역설적으로 얘기할 수 있고요. 비상제동 아까 ABS라고 말씀드린 추돌 사고의 43%를 감소시킬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형태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ADAS의 명칭은 뭐 각사 즉 OEM별로 부르는 용어가 다양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ADAS 장치들을 유럽에서는 모든 신차에 의무 장착을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나라에서 교통사고 제로를 꿈꾸고 있기 때문에 이런 첨단 안전장치를 장착하면 교통사고가 줄어든다는 아까 결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이제 근거로 해서 여러 장치들을 이제 의무화하는 그런 추세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본의 이제 스바루 같은 경우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하나의 사례인데요. 스바루가 일단 일본에서는 ADAS를 가장 먼저 개발하고 보급화시키는 이제 기업이기 때문에 이제 사례로 가져왔고요. 보시면 장착했을 때 이제 확연히 이제 떨어지는 그런 이제 그런 그래프를 보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효과가 있다라는 거고요. 우리나라도 비슷한 걸 했습니다. 버스 대상으로 했고요. 주로 이제 차선 이탈 경고나 이제 보시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전방 차간 거리를 해서 보시면 증감률을 보시면 마이너스 약 20에서 40% 사이에 이제 효과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이제 첨단 안전 장치를 이제 버스나 이제 대형 트럭, 시사율이 높은 차량에는 의무 장착하도록 당연히 제도적으로 이제 권고하고 권장하고 법제화하는 그런 추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령자들 입장에서는 고급차를 탈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일반 차를 많이 타고 다니는데 일반 차에는 ADAS 기능이 떨어지는 게 장착이 되고, 그 말은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확률도 그만큼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뭐 방법은 저가형 이제 센서 기반으로 고성능을 낼 수 있는 센서를 개발한다든지 하는 그런 방법이 있겠죠. 아니면 고령자니까 돈 많이 버셨으니까 좀 더 고급차를 사세요라고 권장을 하든지, 그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첨단 안전 시설은 이제 스마트 횡단보도, 스마트 인프라 뭐 많이 있고요.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이 지금 이제 노면에 이렇게 바닥 신호등도 있고
다양하게 뭐 이제 무단횡단하는 사람을 검출하기도 하고 아니면 이런 정보를 다가오는 차량에 송신하거나 이제 그런 부분까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녹색 신호등에 대한 시간을 표시한다든지 노인 보호구역을 설정한다든지 이제 다양한 이제 사례가 볼 수 있고요. 첨단 안전시설의 문제점은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제 노인 보호구역 실버존은 설치된 데가 어린이 보호구역에 비해 약 거의 보시면 8배일까요? 한 6, 7배 정도 이제 적다는 겁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령자는 우리나라 인구의 5분의 1 정도 차지한다는데 어린이만 보호하고 있다는 그런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노인 보호구역에 이제 사고가 나면 이게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12대 교통사고 중과실에 해당해서 가중처벌을 받지만 노인 보호구역은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경각심이 이제 떨어진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그러면 이제 아까도 앞서 보여드렸던 이제 녹색 신호에 이제 시간을 표시해주면 운전자들이 그걸 이제 교묘하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스타트 라인처럼 생각을 해서 신호 대기 후에 예측 출발합니다. 이때쯤에 내가 내 신호니까 이제 먼저 가거나 이제 그러면 이제 고령자에 의해서 이제 사고가 나는 발생이 크고요. 이렇게 이제 고령자가 횡단보도 말고 이제 다양한 방면으로 이제 오는 부분에 있어서 그 원인은 특히 여름철 같은 경우는 뜨겁기 때문에 빨리 건너가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저희 보시면 이제 그늘박을 설치하는 이유가 이런 거의 하나의 대책 수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사점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대도시는 이제 당연히 이제 버스 대중교통이 이제 보시면 1회 운행 횟수도 120회, 시골 가면은 뭐 시간에 한 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역차별이라는 거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반납을 유도해도 시골에 있는 분은 반납을 하는 대신에 교통 인프라를 좋게 만들어줘야지 반납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이제 실효성이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역차별일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느 나라도 이제 고령이라는 이유로 운전을 제한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슈가 되는 부분이고 이제 노년 학회에도 보셔도 반 이상이 그만둘 생각이 없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제 단순히 이제 일률적으로 반납보다는 다른 방안이 필요하다는 걸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에이다스의 기능 향상하고 새 차를 살 때, 신차를 살 때 아무래도 고령자에 맞는 아까 AEB나 이제 페달 오조작 그런 장치들이 들어가 있는 차를 사도록 권고를 하고 권장을 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보는 게 필요하고 또 하나 이제 에이다스가 많은 차들이 적용되고 있지만 기능을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대부분이다. 그래서 모든 차에 있는 기능을 다 쓰지 못하실 겁니다. 특히 여성 운전자들이 이해도가 많이 낮다. 왜냐면 뭐 꼭 여성이 아니고 그러니까 교통약자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약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더 이제 이해도를 높여주는 그런 활동이 필요하다는 그런 부분을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동 브레이크 작동 조건에 이해 보시면 쭉 있으면 일본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이제 당연히 뭐 처음 쓰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걸 뭐 교육을 하거나 홍보를 하거나 이제 그런 게 없이 그냥 무조건 차만 팔는 그런 시대가 왔고 당연히 이런 기능들 어디 있냐 매뉴얼에 있습니다. 한 300~400페이지 되는 매뉴얼에 다 있지만 그걸 읽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거는 이제 비단 ADAS뿐만 아니고 자율주행 기능에 가서는 더더욱 큰 문제가 될 겁니다. 고령 보행자는 그래서 이제 보행자 입장에서는 솔직히 이제 안전시설 아까 교통선 만들고 뭐 교통신호등 길게 하고 뭐 등등이 있지만 이제 아무래도 보행자 스스로가 조심하는 수밖에 없고요. 이제 범법 행위를 하지 않도록 아무 데서나 이제 건너지 않도록 하는 이제 교육이 되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식을 제고하는 부분이 있고요. 일본은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에이다스 이제 사포카라고 하는데 고령자들이 이제 신차를 살 때 이런 기능을 달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상황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은 이제 자동차를 만드는 사람들은 운전자가 어떤 요인으로 이런 행동을 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걸로 첫 번째 발표는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